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삼구 박사입니다. 제가 당뇨인들을 위해서 연구를 해서 바로 이 DND라고 하는 물질, 바로 쌍별귀뚜라미에서 추출한 것이었죠. DND의 의미는 바로 Diabetes and Dietary라고 해서 당뇨와 식이요법에 관한 것으로 지금 우리 국내외 많은 당뇨인들이 찾아주십니다. 이러다 보니 제가 임상직례로 현재 575명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분석을 해왔습니다. 일형 당뇨 환자들한테 나타나는 그 6가지의 자가면역이 있었지요. 자가면역 질환. 자,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많이 해서 이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 자가면역 6가지를 다 꿰고 있는 분도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 GAD, 가드 수치라고 했던 GAD-AB 수치가 있고, 두 번째 ICA가 있어요. 세 번째는 AA가 있고, 네 번째는 anti-IA2AB라는 게 있고, 다섯 번째는 바로 오늘의 이야기 갑상선에 관련된 자가면역 2가지, 타이로글로불린 AB가 있고, anti-TPO-AB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형 당뇨인들은 이렇게 6가지의 자가면역 수치를 꼭 필수로 여러분들이 혈액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자가면역 질환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정상세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널리 의학계에서는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상세포를 공격하다 보니 우리 당뇨인들에게 가장 컸던 게 뭐였습니까? 바로 췌장 베타세포를 파괴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췌장 베타세포의 정상 수치가 최소 1.1에서 4.4인데 이 수치가 0.6 이하로 되었을 때 이제 1형 당뇨가 되고 가드 수치가 올라가고 이래서 지금 1형 당뇨로 주사를 맞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분은 바로 39살에 대전에 사는 분입니다. 제가 또 저번에 평양이라고 했는데 오늘 그냥 대전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은 39살의 주부, 애엄마지요. 자, 대부분 갑상선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여자분들이 참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갑상선으로 고생하시다 보면은 꼭 꾀병을 부린다라고 얘기 듣기 참 좋지요. 나도 사회생활 하는데 너만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집에서 이런 구박 아닌 구박을 당했을 수도 있고, 시댁이나 이런 집안에서는 눈치가 보였을 수 있습니다. 쟤는 꾀를 판다, 꾀병을 부린다, 일을 안 한다 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의 수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면, 저희는 여기에서 단순한 갑상선 수치인 어떤 T3나 T4나 TSH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저는 DND 당뇨, 1형 당뇨, 1.5형 당뇨, 2형 당뇨를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1형 당뇨 환자들이 갑상선뿐만 아니라 자가면역 6가지의 수치 가운데 3가지 또는 4가지의 수치가 매우 비정상이었던 것을 저는 분석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갑상선, 일반인들도 해당하는 갑상선 수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39살, 이분은 당뇨 환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1형 당뇨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 췌장의 베타세포가 정상 이하를 거쳐서 이제 파괴되어 가는 상황으로까지 가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자, 이분이 우리 것을 드시기 위해서, 약이 아니라는 걸 다 알죠. 우리 회사에서는 약은 없습니다. 약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식품, 우리가 하루 세끼 밥을 먹듯이 식품을 통해서 우리가 내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드리는 회사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병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2021년 12월 22일자. 이것은 우리 회사에 와서 상담을 할 때 맨 처음 먹기 전, 그 다음에 4개월 후에 2022년
4월 18일 날 이 4개월간을 먹고 난 결과, 그 다음에 이것은 2022년 9월 19일 이제 9개월을 먹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저는 증거를 확보했다 이겁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고 저희 회사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지할 것은 뭐밖에 없느냐? 바로 의무기록 사본 내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시는 이러한 혈액검사 어떻게 좋아졌어요? 라고 하는 이런 혈액검사를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는 그것입니다. 자, 먹기 전에 항갑상선 글로불린 항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타이로글로불린 AB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최대치가 115여야 돼요. 그런데 무려 115에 거꾸로 511이에요. 511. 이 수치는 당뇨 환자들한테도 일형 당뇨인에게도 이 수치는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런데 항마이크로좀 항체라고 하는 NT-TPO-AB가 있어요. 이거 수치가 최대치가 34인데 무려 430이에요. 430. 어마어마하게 높은 수치였어요. 그래서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 이분 상태가 엄청 피곤하시고 엄청 안 좋을 텐데 어떻게 사시는가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표현하기를 휴대폰으로 치자면 완전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정도 되면 하루하루 생활이 힘들지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조금 한 시간만 움직여도 완전히 방전이 되는 상태. 자, 이랬던 분이 4개월을 먹었습니다. 자, 병원에서 혈액검사 결과 항마이크로좀 항체가 아까 430이었던 것이 287로 줄어들었습니다. 430에서 287. 그 다음에 갑상선 글로불린 항체가 아까 511에서 153으로 줄어들어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야, 이 정도면 됐구나. 4개월 만에 갑상선 자가면역성 이 질환이, 이 수치가 이렇게 떨어지다니 라고 우리 모두 즐거워했습니다. 그분도 즐거워하고 저는 뭐 즐거우며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바로 지난달 9월 19일 이제 9개월째입니다. 9개월째 먹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바로 항갑상선 글로불린 항체, 이게 115가 정상인데 115까지 정상인데 이분이 511까지 갔잖아요. 62.8로 완전히 정상이 돼버렸어요. 115까지 정상인데 이것을 먹기 전에는 511, 4개월 만에 153, 9개월이 되니까 62.8. 또 하나, 갑상선 관련 항마이크로좀 항체, 이것은 먹기 전에 430으로 엄청 높았어요. 그러다 4개월 후에 287, 9개월이 되니까 129로 뚝 떨어집니다. 아직은 다 정상은 아니에요. 왜냐? 34가 정상인데. 그런데 자가면역성 질환 수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결코 정상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오셔서 하는 얘기는 그냥 병원에서 약이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항갑상선 글로불린 항체가 타이로글로불린 AB 항체가 정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511, 115가 정상인데 511이었던 게 153으로 줄어들더니 62.8로 완전히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두 가지의 갑상선 자가면역이 있는데 하나가 완전히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나머지 하나도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기 찾아오신 분들 제가 얘기합니다. 갑상선 수치를 많이들 보시죠. 기본적으로 T3라는 게 있고 T4, TSH가 있어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이상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은 다니시는 의사선생님하고 병원 의원에 의사선생님에게 꼭 상의를 하셔서 여기 지금 NT-TPO-AB 그리고 타이로글로불린 AB 요 두 가지 자가면역은 꼭 상의를 하셔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수치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때를 놓쳐버리면 너무나도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야 되고, 자, 오늘도 저희한테 두 분의 여성분이 오셨어요. 40대 후반과 50대 중반 두 분이 오셨는데 갑상선이 좋지 않은 분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수의 여성분들이 갑상선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걸 알았습니다. 저야 물론 일형 당뇨 환자들의 자가 면역으로 인해서 췌장의 베타세포가 파괴되어가는 이 부분 때문에 저는 분석을 하게 되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자가 면역성 질환은 쉽게 고쳐지지도 않고 낫지도 않고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처럼, 이건 제 의견이 아니라 병원에서 나와 있는 의무기록 사본 또는 이런 혈액검사 결과지를 보고 저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렸으니, 여러분들이 이런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주변의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도움이 필요하시다 하면은 연락을 주고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